색을 단순히 진하게 칠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진하기와 색의 촘촘한 밀도를 함께 신경을 써주시는 게 중요해요. 어둠과 밀도가 함께 만들어져야 굉장히 무게감 있는 어둠으로 형태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색감이 조금만 진해져도 바나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감과 빛 느낌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두워지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면서 색감의 마무리를 정리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간단한 기본 정물 소묘를 진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바나나와 레몬, 사과가 있는 정물의 표현을 그려볼 거예요. 자, 일단 물체의 형태를 잡으신 뒤에 어둠의 흐름을 먼저 잡아주는 게 좋겠죠. 가장 어둡게 보이는 물체의 그림자의 기본 흐름을 먼저 잡아주시는 거예요. 앞쪽에서 뒤쪽으로 멀어지는 그림자의 색감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의 표현으로 색감의 끊김이 없이 어둠에서 밝음으로 연결되는 색감의 표현을 잡아주시고요. 자, 앞쪽의 물체보다 뒤쪽의 어둠의 흐름이 조금 더 강하게 잡혀 있네요. 뒤쪽의 색감을 조금 더 강조를 해주면서 큰 그림자의 흐름을 1차적으로 전체 흐름을 하나로 묶어주세요. 자, 바나나와 바나나 경계 부분은 색감의 톤 차이를 이용해서 형태의 모양을 정확히 구분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앞쪽에 있는 바나나의 색감이 조금 더 밝고 경계 부분 뒤쪽에 있는 바나나의 어둠의 색감이 더 강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체의 구분은 선을 이용해서 경계선을 표현해 주는 게 아니라 물체와 물체가 가지고 있는 색감의 차이를 이용해서 형태를 구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연필 소묘의 표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표현이에요. 사과의 그림자 표현도 정확히 잡아줘서 물체의 형태 구분을 정확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자, 이런 어둠의 그림자와 물체의 밝음 면적의 색감의 차이를 통해서 대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정확하게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그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사과의 기본 덩어리도 한번 잡아 볼까요? 좌측으로 어둠의 흐름이 넓게 잡히고 있죠. 기본 색감을 강하게 잡아서 사과가 가지고 있는 기본 덩어리의 표현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사과의 기본 색감 자체가 지금 이미지에서 보여지는 물체 중에서 가장 진하기 때문에 기본 색감의 중간 톤을 조금 더 넓게 진행을 시켜 보도록 할 거예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어둠 흐름, 그림자의 표현을 정확히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에 못지않게 각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감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도 중요한 표현 방식이에요. 바나나는 노란색이기 때문에 기본 색감을 너무 어둡게 잡으면 안 되겠죠. 바나나에서는 밝음과 어둠의 색상 대비를 조금 더 강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사과처럼 기본 고유 색감이 조금 강한 물체의 경우에는 어둠과 중간톤의 색상 대비를 조금 더 약하게 중간톤을 더 강조해주는 표현으로 진행을 해줘야겠죠. 자, 물체의 끝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잡아주고요. 자, 바닥면과 만나는 사과의 그림자를 시작점을 강하게 잡아주시고 앞쪽에서 뒤쪽으로 멀어지면서 그림자의 톤 표현도 조금 약하게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앞쪽 사과의 기본 색감을 한번 잡았고요. 뒤쪽으로 연결되는 바나나의 기본 색감도 마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뒤쪽에는 그림자가 조금 복잡하게 지네요. 바나나 안에서의 그림자도 있고 바나나 앞에 있는 레몬의 그림자도 표현을 함께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둠 안에서 이중 그림자가 생겨서 구조의 표현이 조금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 최대한 보이는 대로 해석을 해서 보이는 대로 빠짐없이 색감의 표현을 진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바나나에 생기는 앞쪽 레몬의 그림자를 먼저 잡아줬고요. 자, 바나나의 기본 어둠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크게 묶어주도록 할게요. 바나나 자체의 어둠의 흐름을 함께 묶어서 큰 어둠으로 같이 해석을 진행해 볼게요. 자, 바나나 아래쪽에 생기는 그림자의 표현도 함께 진행을 해야겠죠. 끝부분에 강한 어둠도 잡아주시고요. 살짝 각이 생겨서 꺾이는 부분에 기본 어둠을 가볍게 잡아주시고요. 자, 이제 앞쪽에 레몬의 어둠 흐름도 함께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더 앞쪽에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바나나의 색감보다 앞쪽에서 강하게 잡히는 어둠의 흐름을 조금 더 강조를 시켜주는 게 좋겠죠. 동일한 고유 색감의 표현이라면 시선에서 조금 앞쪽에 있는 가까운 물체를 조금 더 강하게 잡아주는 게 효과적인 거리감의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둠의 흐름을 가볍게 잡았고요. 자, 그림자의 색감을 더 강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물체와의 경계 부분, 그림자의 시작점을 보다 확실히 잡아주시고 앞쪽에서 뒤쪽으로 멀어지면서 그림자의 색감도 가볍게 풀어나갈 거예요. 자, 일단 가장 기초 과정에서는 제가 EB 연필을 이용해서 어둠의 흐름과 그림자의 표현을 가볍게 1차적으로 잡아줬습니다. 자, 이 과정이 진행이 되었다면 이제 어둠의 흐름을 보다 강하게 잡아줄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연필을 조금 진한 사비 연필로 바꿔서 어둠의 흐름을 보다 강하고 선명하게 강조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앞쪽에 있는 물체부터 진행을 해볼까요? 자, 사과의 어둠 흐름을 먼저 잡아볼게요. 가장 앞쪽에 있는 물체이면서 대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 색감이 가장 진한 물체이기도 하죠. 바나나와 만나는 경계 부분의 어둠의 시작점을 보다 강하고 또렷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자, 끝부분을 강하게 잡아주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색감을 풀어주고 있어요. 앞쪽 색감을 강하게 잡아주시고 밝음 쪽으로 넘어가면서 색감의 흐름을 연하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자, 사과의 가장 외곽 부분, 넘어가는 부분의 색감은 조금 강하게 강조를 시켜 볼게요. 자, 물체 형태, 넘어가는 덩어리의 표현이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끝부분을 연하게 풀면서 끝내기보다는 물체의 고유 색이 확실히 전달될 수 있게 강하게 잡아주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사과의 끝부분 가지의 어둠 흐름도 확실하게 잡아주고요. 빛을 받는 부분의 중간 톤도 가볍게 잡아주세요. 자, 이제 사과가 바닥과 맞닿는 어둠이 가장 강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림자의 앞쪽 시작점을 보다 강하게 잡아주고요. 뒤쪽으로 그림자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도록 할게요. 쪽 레몬과 만나는 경계 부분의 그림자 흐름을 정리를 해주고요. 자, 이제 앞쪽에 있는 레몬의 어둠 흐름을 조금 더 강조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어둠은 확실히 강하게 잡아주지만 물체의 고유 색은 사과보다는 연하기 때문에 중간 톤의 표현이 너무 어두워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면서 색감의 표현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사과보다는 표면이 약간 울퉁불퉁한 질감으로 되어 있죠. 자, 바나나와 만나는 경계 부분에서는 앞쪽에 있는 물체의 색감을 조금 더 강조를 시키면서 톤 차이로 구분을 시켜 나갈 거예요. 다시 뒤쪽 그림자와 만나는 부분에서는 물체의 색감을 너무 강하게 잡지 않고요. 살짝 색감을 풀어서 뒷부분의 그림자와 또렷하게 물체의 구분이 되게끔 정리를 하고요. 다시 아래쪽으로 넘어가는 덩어리에서는 중간 톤의 표현을 조금 더 강조를 해주세요.
울퉁불퉁한 질감의 느낌들을 조금씩 강조를 해주면서 어둠과 중간 톤, 경계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작은 면적의 톤 변화들을 추가를 해줘서 질감의 느낌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을 시켜주고 있어요. 자, 앞쪽에 중간 톤의 색감을 강조를 시켜주니까 뒤쪽에 바나나와 색감이 겹치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자, 이제 뒤쪽 바나나 경계 부분의 어둠의 그림자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시키면서 앞쪽 물체와 바나나를 정확히 구분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경계 부분의 그림자 시작점들을 정확히 강조를 해주세요. 자, 그림자를 강하게 잡았고요. 뒤쪽으로 빠지는 그림자의 색감도 보다 선명하게 강조를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아래쪽에 생기는 이중 그림자를 한 번 더 강조를 시켜 줄게요. 자, 레몬 아래쪽에 생기는 그림자를 확실하게 밀도 있는 색감을 이용해서 어둠의 색감과 밀도를 동시에 잡아서 확실한 어둠의 포인트로 강조를 시키고 있어요. 색을 단순히 진하게 칠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진하기와 색의 촘촘한 밀도를 함께 신경을 써주시는 게 중요해요. 어둠과 밀도가 함께 만들어져야 굉장히 무게감 있는 어둠으로 형태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자를 강하게 강조를 하니까 또 다시 레몬의 어둠이 아까보다는 조금 약해 보이죠. 색감의 표현은 항상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어둠의 표현을 강조시킨 만큼 주변의 중간 톤의 색감을 받쳐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바나나 자체의 어둠 흐름도 조금 더 강조를 해줘야겠죠. 바나나는 고유의 색감이 굉장히 밝은 톤이기 때문에 바나나의 어둠 색감은 다른 물체보다 조금 약하게 잡아주는 게 고유 색감 전달에 도움이 되겠죠. 너무 어두워지지 않게 밀도만 높여주면서 색감을 촘촘하게 쌓아주고 있어요. 아래쪽 경계 부분에서는 그림자보다 바나나의 어둠 흐름을 조금 더 강조를 시켜주는 게 형태 구분에 도움이 되겠네요. 자, 아래쪽 경계 부분을 살짝 잡아서 바나나의 형태를 전달시켜 주고요. 바나나와 맞닿고 있는 바닥의 그림자를 조금 더 강조를 시켜 볼게요. 물체와 바닥면의 구분도 정확히 구분을 시켜주는 게 좋겠죠. 색감의 톤 차이를 확실히 만들어주면서 그림자와 물체에 맞닿아 있는 형태의 표현을 정확히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빛을 아주 강하게 받는 부분의 밝음은 확실하게 남겨서 빛 느낌을 정확하게 살려주시고요. 그 주변에 어둠을 강하게 잡아서 빛 느낌의 효과를 보다 극대화시켜 주는 거예요. 자, 밝음은 최대한 손을 대지 않는 것도 표현의 방식 중에 하나예요. 밝음을 너무 다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빛 느낌이 강하고 확실한 부분은 손을 안 대고 정확히 남겨두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뒤쪽에 있는 바나나는 앞쪽의 색감보다는 조금 톤을 잡아서 거리감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앞쪽은 최대한 밝고 선명하게, 뒤쪽은 색상을 살짝 잡아서 톤의 대비를 조금 약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제 가장 먼 쪽에 있는 바나나의 어둠 그림자를 강조시켜주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끝부분에 강한 그림자를 확실하게 잡아주고요. 밝음과 대비가 확실히 구분될 수 있도록 경계 부분의 흐름을 정확히 정리를 해주세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색감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면서 중간 톤에서 색이 끊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복잡한 표현의 요소들이 없기 때문에 색감의 표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잡혔다가 풀어지는 그라데이션의 느낌들이 어색하지 않게, 선의 얼룩이 생기지 않게 신경을 써주셔야겠죠. 자, 그림자가 끝나는 부분은 살짝 강조를 해주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이제 넓은 면적의 중간 톤을 가볍게 아주 가늘고 촘촘한 선을 사용해서 중간 톤을 올려줘야 돼요.
색감이 조금만 진해져도 바나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감과 빛 느낌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두워지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면서 색감의 마무리를 정리를 해주세요. 자, 이제 밝은 표면에 보이는 바나나의 작은 얼룩들만 그려주면서 묘사의 표현은 아주 가볍게 그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튀지 않게 표현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기본 색감 자체가 밝기 때문에 묘사를 또 너무 열심히 그리게 되면 묘사의 표현밖에 보이지 않게 되겠죠. 열심히 해서 잘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약간 절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묘사가 주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 색감의 덩어리 표현을 깨지 않는 정도에서 묘사의 표현은 아주 가볍게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간단한 정물의 표현을 진행시켰습니다. 세부적인 묘사나 디테일을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빛에 따른 그림자의 표현, 그리고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색감에 집중을 해서 아주 간단한 표현으로 진행을 했어요. 초보자분들께서도 충분히 따라 그리실 수 있을 정도의 표현력이기 때문에 천천히 형태를 잡아보시고 영상에서 보여드린 과정대로 색감을 진행해 보세요. 연필 소묘의 표현이 확실히 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